고금리, 고물가, 고환율까지 이른바 3고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는 물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오르지 않은 게 없고 환율까지 높아서 국가 경제도 지역 경제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비도 심각할 정도로 부진해서 중소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분석을 시작한 이래 역대 5월 기준으로는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 왼쪽부터 복태만 전북 상인연합회장, 박성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전주센터장, 조덕현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장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5월에 소상공인 시장 경기 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가 역대 5월 기록으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성진 센터장님, 이 지수 어떻게 조사가 되는 것이고 또 얼마나 나빠졌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 공단에서 매월 경기 동향 조사를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동향 조사는 100포인트 이상이면 경기가 실적이 좋아졌다. 그리고 100% 미만이면 경기가 안 좋아졌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전북이 59% 정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우리 지역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수치를 놓고 봐도 코로나19 사태가 한참이었던 2021년 5월 수치가 66.5로 돼 있는데 지금 지난달에 59까지 이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도 보면 전라북도 상황이 상당히 안 좋지만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 놓고 봐도 코로나19 때보다 또 훨씬 많이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데 상인분들이 코로나19 때보다도 훨씬 어렵다라는 말씀이 실제 이제 이 수치나 체감 경기 통해서도 입증이 된 셈인데 이렇게 체감 경기 나쁜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복태만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저희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보는 시점에서는요. 사실 코로나가 최고 위기에 닥친 줄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해지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정상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준비를 하던 중에 지금 현재 물가가 너무 고공행진으로 이렇게 계속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자꾸 물가는 올라가고 씀씀이는 자꾸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전통시장에 찾아오는 고객들로 해서 조금씩 예면을 좀 하는 폭이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 전통시장은 우리 전북권이 아닌 전국권에서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프라인 앉아서 판매하는 시대는 좀 지났고 앞으로 우리 디지털 사업으로 온라인 시대 이제는 온라인 인터넷으로 판매를 해서 서로 신용을 쌓고 그다음에 우리 전국에 있는 상품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박성진 센터장님. 코로나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심리 위축이. 그래서 이번 경기동향 조사에서도 보면 48% 정도 소상공인분들이 상당히 좀 경기가 악화돼서 좀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좀 경기가 안 좋다라고 답변을 했고 다음에는 이제 계절적인 요인 그리고 유동인구 감소 이런 순으로 조금 안 좋게 답변들을 하셨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단장님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참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저희 전라북도가 특별하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히려 좋을 때도 있고요. 물론 이번 5월 달에는 저희가 낮은 게 사실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적인 불경기 영향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종식이 오히려 이 지방 경제에 있어서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관광이 감소를 하고
해외 관광이 증가하는 추세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체감 경기가 현재 안 좋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소비자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 놓고 볼 때는 아까 복태만 회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물가 자체가 일단 높은 것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시장에 가서 뭘 살래도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몇 개 되지 않아서 옛날에 뭐 장바구니 이렇게 채워 오려면 뭐 몇만 원이 있어야 되는 그런 월급 빼놓고는 다 올랐다는 그 말 자체를 실감할 수 있다 보니까 더 위축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 소상공인들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수치가 또 있는데요.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이제 폐업이나 또 고령에 대비해서 이제 적립해놨다가 받는 것이 이제 노란 우산 공제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급액이 이제 꽤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단장님, 이게 노후 보장을 위한 어찌 보면 이제 퇴직금 성격의 자금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보다도 더 또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제 나오고 있어서 더 걱정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공제회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부터 꾸준하게 자산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사회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급격한 감소는 없겠지만 단 제가 사유를 좀 파악을 해봤더니 공제 지급 사유가 4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뭐 재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질병과 관련된 부상 부분이 추가가 되면서 공제 혜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자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이 60세 이상 고령층들이 이제 은퇴하는 시점에 되면 급격하게 이 공제회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지 않지만 이 고령층이 은퇴하는 시점이 되면 급격한 이 공제회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또 국민연구가 또 비슷한 그런 그 그래프 패턴을 예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전보다 이제 조금 빨리 찾아온 무더위도 뭐 한 가지 걱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온이 이제 연일 30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아무래도 더위가 있을 때면 냉방 시설이 잘 돼 있는 마트로 소비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꽤 많단 말이죠. 지금 시장이 그동안에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현대화되고 깔끔해지면서 이제 시설을 보강했다고 해도 뭐 마트를 따라갈 수는 없는데 이런 그 상황들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회장님? 예. 지금 저희 전통시장들은 예전에 비해서 지금 현대화 시설로 인해서 위생시설이랄지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뭐 만족은 못 느끼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고 상인들 의식도 많이 깨우쳐져 있고 한데 단 저희들이 동절기보다도 오히려 이 폭염에 제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면 우리 전통시장들은 대부분 보면은 문들이 사통팔탈로 다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장치를 제대로 고객들이 편히 와서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실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못 되다 보니까 자연적인 여름에는 어디 뭐 대형마트나 이런 편의 시설이 냉방 시설이 잘 된 대로 이렇게 선호를 해서 자꾸 그쪽으로 이탈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2024년 저희들도 2023년부터 그걸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 냉발 증발 장치라고 해서 저희가 물로 해서 그것을 안개 분사기처럼 내려서 그 안에 온도를 한 1도에서 2도 정도 낮추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냉발 증발 장치가 이제 되는데요. 사실은 또 사업비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어떻게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선 큰 시장부터 고객이 많은 시장부터 이것을 하자고 적극 추진을 해서 지금 뭐 전라북도에서도 한 2군데가
지금 금년에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예. 앞으로 금년에 또 많이 신청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해년마다 그걸 해서 앞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고객 손님들한테 이렇게 무더위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장을 보실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추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심각한 경제 위기에 때이른 무더위까지 지역 경제 주름살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준비된 관련 뉴스 영상 보시고 이 같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2019년에 31억 원을 들여 매입한 옛 원해농협 공판장입니다. 전주시는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28억 원을 들여 전라북도 특산품 판매 공간과 카페, 공연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를 개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7차례나 운영자를 모집했지만 해보겠다는 위탁업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운영이 수익이 나냐고 그런 부담감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부근 청년몰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32개 점포 가운데 12개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2011년 문을 열 당시만 해도 전통시장 활성화 모델로 주목을 끌었지만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죠. 근데 이제 그때 딱 코로나 시기 때 그때 이제 뜸하면서 이제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상담하면서 이제 내 집 안 남았어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놓여져 있는 전통시장 상황이 조금 개괄적으로 소개된 그 뉴스 영상을 좀 보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예산, 정책 또 이렇게 실행을 해오고 계십니다. 박성진 센터장님, 우리가 저 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계시는 주요 정책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 공단에서는 이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해서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1조 원 정도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해서 투입을 하고 있고, 정책 자금도 3.7조 원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시장도 4천억 정도 투입을 시켜서 좀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이라든지 온라인 판매 쪽으로 저희가 중점을 둬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정책 자금들은 여러 가지 이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제조업을 위해서도 스마트 공방이라는 사업을 저희가 해서 디지털화, 제조업적으로 디지털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아까 복담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문화관광형 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와 관광을 접목시켜서 이런 고객들이 전통시장에 찾아오고 유입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형 사업을 저희가 활발하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뭐 생각보다 굉장히 그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군요. 예, 예. 정부와 그 자치단체도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우리가 이 사업들이 모두 투자한 만큼 그대로 성과나 효과가 나면 좋겠는데 현장에서는 또 상인분들이 느끼는 체감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먼저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먼저 그 시장에 과연 말하자면 우리 시장하고 이 사업이 맞을까부터 분석을 해야 합니다. 분석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은 우선 지원을 한다고 보니까 우선 지원에다가만 치중을 해서 일단 해놓고 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약간 좀 모순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사업도 이런 막대한 이 국비 사업을 들여서 할 적에는 그 시장의 상인회장님들도 좀 신중히 생각을 하시고 또 지자체도 또 신중히 생각을 해서 과연 그 사업을 해서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거기까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 하는데, 좀 어떤 그 시장들은 보면은 조금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가다가 도중에 하차를 해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고, 또 그래서 우리 그 지금 현재 뭐 청년몰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특히 뭐 시 단위는 그런 대로 청년몰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 이제 군 단위 정도에서는 한 뭐 5만 인구나 이런 데서 이렇게 청년모를 할 적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빈 점포가 많이 생겨버리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잘 선정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청년몰 말씀을 조금 이따 뒤에 다시 한 차례 또 여쭤보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지원을 해오고 계신데, 그동안에 이제 과거에 놓고 보면 이 예산의 상당히 많은 비중들이 초창기에는 지금 비가림 시설이 할지 주차장 그 시설 이런 부분 이제 개선하는 데 많이 투입이 됐어요.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조금 그 날씨나 어떤 저기에 상관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런 건데, 물론 이런 점도 필요합니다만 최근에 지금 그 앞서 언급된 것처럼 코로나19를 또 지나면서는 여러 가지 소비 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그 지원, 정책의 방향 전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센터장님? 예. 먼저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주차장이나 그런 화장실 현대화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트렌드의 변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쇼핑과 비대면 쇼핑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다품종 소포장 쇼핑. 예전과 달리 많은 그 수량을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수량만큼만 사고 싶어하는 그런 소비자들의 니즈가 강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개인 맞춤형 쇼핑. 그래서 내가 원하는 뭐 DIY라고 할 수 있죠. DIY를 접목한 나만의 맞춤 쇼핑이 요즘 트렌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서 잘 적응한 곳이 이제 대표적으로 쿠팡이라고 볼 수 있고요. 쿠팡이나 이마트와 저희 소상공인들이 경쟁을 할 수 있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박성진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와 그 시장의 특색이 있는 이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저희 전통시장들을 점진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게 전주시에 한 7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전통시장 상점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상공인 공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은 단 2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추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키워드가 나왔습니다만, 이 온라인 판매하고 아까 지금 다품종 저 소포장 관련 또 개인 맞춤형, 이게 지금 사실은 가구 구성의 변화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시장에 가보면 어머니들이 식구가 많기 때문에 뭐 배추나 뭐 채소를 사셔도 많이씩 이렇게 양손에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은 뭐 50, 60대 가정들도 식구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은 한 가지 품목을 많이 사는 것보다는 조금씩 여러 가지를 이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센터장님, 이 앞서서 온라인 판매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공단에서 하고 계신 사업 중에도 온라인 관련 지원 사업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지금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조금 소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온라인 쪽으로 소상공인들이 이제 홍보나 뭐 11번가나 이쪽으로 좀 홍보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나 이런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그 입점부터 시작해서 컨설팅 그리고 이제 배달료 이런 것들 홍보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도 뭐 전라북도 뭐 지금 이제 자치도가 됐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예를 들면 뭐 배달 관련 시스템이라든지 물류 관련을 좀 구축해 보려다가 잘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하려면 과제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배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한 예산 한도 내에서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점포는 그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최대 이제 5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사회자님 말씀한 것처럼 더 좀 확대돼서 그런 것들이 더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복트만 회장님도 아까 온라인 판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예. 실제로 지금 그 계신 군산 지역의 시장이랄지 도내 그 다른 시장에서도 온라인 판매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상인들이 좀 있으신지요? 네, 지금 온라인 판매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제가 볼 때 여기 군산에 예. 공설 시장이 지금 르네상스 사업으로 아, 예. 하면서 지금 예. 현재 온라인 판매를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시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아까 그 소분 판매 조금씩 이렇게 예. 해서 먹을 양만큼만 이렇게 사요. 그게 저희가 그걸 보고 이제 소분 판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상인들한테 이제는 전부 다 핵가족 시대고 또 저기 하니까 이걸 소분해서 판매를 해 주십시오. 갖다 이게 먹을 만큼 하고 나머지는 못 먹고 버리는 경향이 예. 이게 많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소분 판매를 지금 해달라고 계속 홍보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대형마트에서는 뭐 새벽 배송이라고 예. 해서 지금 현재 뭐 문 앞에까지 이렇게 갖다 주는 그래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온라인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야지 되고 또 우리 전라북도는 하나의 큰 지금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익산에 완공단지에 코스코트라는 예.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이죠. 이것이 지금 현재 거기를 입점을 하려고 모든 그 서류를 다 마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 전라남북도권에서는 지금 현재 이 코스코트 매장이 없습니다. 예. 없고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거세게 항의를 해서 못 들어오게 차단을 이렇게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 전북에서는 이걸 못 막고 이것을 오히려 받아들이는 입장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앞으로 전북에 우리 80개의 전통시장 상점가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체를 해나가야 할 것인가 예. 지금 여기에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생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런 면에서 해서 서로가 이렇게 서로가 좋은 그 차이점을 찾아서 서로 그것을 지금 풀어나가려고 어려운 이 지금 숙제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앞서 영상에서 나온 청년몰 얘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박성진 센터장님, 2011년에 그 남부시장에 청년몰이 처음 생겼을 때 이게 이제 전국적인 수범 사례로 꼽혀서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와서 보고 또 배우고 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지금 영상을 보니까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많이 어려워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도내 전체적인 청년몰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전국에서 남부시장에 이제 청년몰이 처음 이제 국비가 지원돼서 된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청년몰이 만들어지고 그걸 저희가 이제 보고 나서 이런 거 사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롤모델이 돼서 청년몰을 시도했고 청년몰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빈 점포 전통시장 빈 점포에 청년들을 좀 유입시켜서 좀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현재 지금 43개소가 현재 운영 중이고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 6개소가 지금 운영 중입니다. 예. 활성화는 지금 뭐 코로나 이후부터 다들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청년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현재 지금 54개 점포 정도 지금 운영 중에 있고 활성화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지자체와 많은 지금 협의해서 노력 중이고 계속적으로 청년몰 활성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청년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계속적으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태만 회장님, 이게 뭐 예전에 군산에서 지금 그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제가 가서 취재를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나름대로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청년몰을 열어서 이게 이제 전통시장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활력소가 됐었는데 이런 그 기능들이 조금 위축됐다라는 것은 시장 활성화에도 지금 악영향이 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있고 사실은 청년몰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그 청년 차감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이 사업인데요. 사실은 이게 청년몰이 많은 투자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두 푼 투자해서 이게 후딱 생기는 청년몰이 아니고 예. 그래서 안 된 데는 1차 지원이 있고 또 2차 지원까지 해서 예.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지금 현재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회복 단계에 있는데 단 우리 전북권에는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젊은 청년들이 좀 부족합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그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청년 입점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예를 들어서 빈 공간은 이제 빈 점포는 있는데 빈 점포는 있는데 나이 제한에 걸려서 못 들어오고 예. 이렇게 또 빈 공간으로 놔두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것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 지방일수락 우리 청년들의 수요가 부족하니 이것을 꼭 그 청년의 나이에 맞춰서 하지 말고 한 50세 미만으로 좀 예. 낮춰서 그분들이 가서 열심히 해서 이 생활고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좀 마련해 달라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통과가 돼 가지고 지금 48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48세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뭐 군산의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2개 점포, 3개 점포 놔두고 거의 빈 상태였었는데 지금은 아주 활발하게 잘 들어갑니다. 예.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보리밥도 팔고 그다음에 뭐 거기서 들깨 수제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두루 다량하게 청년들도 와서 이용을 하고 우리 그 나이 드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오셔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활기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 다행이군요. 어쨌든 연령대를 좀 확대해서 진입 장벽을 낮춰서 지금 그 활성화를 유도하고 계신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네, 조덕현 단장님. 어쨌든 뭐 그 출발 당시에 비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부침을 겪고 어려움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움 겪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기 위해서 청년몰 하셨던 단장님께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청년의 손님과 그 주변 전통시장 상인들의 손님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청년몰에 오는 손님은 젊은 층들이 보통 손님으로서 오는데 전통시장을 오는 분들은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 고객층의 불일치로 인한 청년몰이 좀 활성화되기 어렵다라는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청년몰 지원 사업의 그 지원 정책 지원금이 끊겼을 때 그 다음에 뭔가 사업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업단 부재로 인해서 상인들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기존 상인들의 갈등을 풀어줄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좀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전주에 있는 모 시장입니다. 야심차게 청년몰을 시작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청년몰을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협소합니다. 들어가면 뭐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게 청년몰들입니다. 뭐 한 10평 남짓한 공간에 청년들한테 여기서 창업을 해라. 그리고 딱 보시면 다 오픈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픈이 안 돼 있는 청년몰도 있습니다. 근데 예산상의 문제로 이런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청년몰을 만들었지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결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 우리 저 시장진흥공단이랄지 여러 가지 관련 기관들이 그런 말씀을 조금 잘 청취를 해서 정책을 아까 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연령대를 조금 더 완화를 한다든지 뭐 그 사업 기간을 조금 늘려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 정책적인 유도를 조금 더 한다든지 그런 보완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제 그 전통시장 고민 중에 하나가 또 고령화 문제를 꼽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2022년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 상인분들의 평균 연령이 지금 60.2세라고 나왔고 또 전북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또 고령화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많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도 있는데 뭐 아까 그 온라인 판매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결국 이제 이게 달라지고 있는 소비 패턴을 잘 대응하는데 아무래도 상인분들이 고령이시다 보면 조금 더 대응하기가 뒤처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가는 것이 좋을지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부터. 예. 예. 그 먼저 고객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다라는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예. 예, 저희 전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서 저는 오히려 고령 친화형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의 동묘시장입니다. 예. 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있고요. 예. 많이 이 인파들이 몰린 가장 큰 이유가 노인들이 원하는 상품들을 아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관광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고령 친화 시장의 그 다음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해서 예를 들면 베트남 국민들이 전라북도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베트남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이라든지 문화, 관광 그런 행사들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진행을 한다면 전통시장이 새로운 외국인이라는 그 수요를 또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박성진 센터장님. 예, 저희도 이제 고령화를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청년몰 사업도 있고 지금 청년 창업지원이라든지 전통시장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업 승계 지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의식들 소비 트렌드가 조금 바뀌기 때문에 우리 점주들도 이제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가야 되고 이를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충전식 온누리 상품권 기존에는 지루 온누리 상품권이었는데 예. 충전식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꿨습니다. 예. 카드형 고객이 카드에 충전식 온누리 상품권 앱을 어떻게 탑재하면 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을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상품도 저희가 출시를 하고 있고 또 전통시장에 디지털 전통시장이란 사업을 만들어서 네. 온라인 밑점부터 온라인 할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을 만들기에 사업비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투입을 해서 성공하는 건 단적인 예고 어떻게 보면 이 노령화가 되고 있는 전통시장에 이분들의 교육을 시켜서 조금 더 이런 소비 트렌드에 맞게끔 우리 상인들도 의식이 조금 변매가고 그걸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적인 교육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바꾸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복태만 회장님. 예. 지금 우리 전북권에서 참 고령화 하면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현재 인구 비례를 해도 고령화는 늘어나고 젊은 청년 창업 청년들은 줄어들고 예. 지금 현재 그 원인이 자꾸 이제 타 지역으로 이렇게 이전 현상이 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그 전통시장의 전반적인 조사를 이제 이렇게 해보면은 참 고령화가 많습니다. 예. 특히 우리 전북권이 솔직한 얘기로 좀 더 심각합니다. 예. 이쪽에 또 전라남도 쪽만 가도 좀 저기 하고 또 충청권으로 올라가도 젊은 창업들이 있는데 여기 전북권에는 조금 그 위축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그 예를 들어서 젊은 창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참 보기가 좀 힘들고 근데 또 사실은 왜냐하면은 우리 전통시장에서 정말로 젊은 일꾼으로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아까도 우리 센터장님이 박선진 센터장님이 말하시다시피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예. 많은 지원은 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그걸 모르고 그 지원 방법을 몰라서도 기피 현상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그 디지털 사업, 아까 온라인 사업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이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전부 다 그 스마트폰이나 예. 이런 걸로 해서 다 연결이 돼야 하는데 지금도 옛날 효도폰을 갖고 있으시니까 그것을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그 공단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디지털 사업을 신청을 하면 거기서 개인 내려와서
개인 1대1로 그 교육을 일주일간 시킵니다. 아, 예. 예, 이런 방법이 이제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전북권에서는 저걸 최대한 이용을 하자. 최대한 이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좀 벗어나자. 예. 이런 지금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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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까 조덕현 단장님 말씀해 주신 역발상이죠. 예를 들면 동묘시장 같은 경우에 오히려 고령 친화형 시장으로 변모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워낙 요새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활 곳곳에 많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또 겨냥한 틈새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기 박성진 센터님 말씀 예. 듣고 보니까 뭐 디지털화라든지 온라인화도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염려스러운 것은 상인분들이 상당히 고령이시다 보니까 그런 변화에 빨리빨리 따라가기가 조금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빨라지는 세태만큼 또 상인 스스로도 변화하지 않으면 이런 흐름을 또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노력들이 같이 스스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전국적으로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뭐 유명한 그 백종원 씨가 개선을 지원했던 예산 시장을 비롯해서 이제 관광형 그 시장들이 이렇게 흔한 말로 히트를 하게 되면 전국 각지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경 겸 해서 이제 찾아가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되는 사례를 우리가 이제 종종 볼 수 있습니다만, 세 분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비교 분석을 또 검토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관광형 시장의 특색이랄지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특징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백종원 먹거리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전통 시장으로 그것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예산 시장이나 예산의 그 전통 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실행을 했고, 예. 또 우리 전북권에서도 몇 군데가 지금 그걸 신청한 데도 있습니다. 예. 신청한 데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남원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그 백종원 그 신청을 해서 그 강한루 이짝에 있는 그 부지를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 백종원 먹거리로 전환을 시키겠다. 예. 또 이것도 있는데요. 사실은 또 기존 쪽으로 또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이제 그분들이 또 피해 사례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100% 성공한 것은 아니고, 예. 나름대로 거기도 좀 잡음이 심합니다. 예. 잡음이 심하고, 첫째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의 체인이거든요. 이게 체인점을 하면 이 리베트를 주야거든요. 예. 이 상표권 그 문제 때문에 또 음식값이 조금 또 이제 말하자면 다른 데보다 좀 비싸고, 이런 가격 때문에 서로 좀 마찰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지금 있는데, 지금 전북도 뭐 아직은 현재 이렇게 하는 데는 없어도 지금 현재 뭐 견학을 갔다 온 데는 많습니다. 예산을 갔다 와서 이렇게 이제 해보려고 하는 데도 있고, 또 포기한 데도 있고, 근데 그건 조금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센터장님. 예, 뭐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의 이제 특징을 잘 발굴했기 때문에 이제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지역의 이제 특산, 어떻게 보면 음식 이런 걸 개발을 하고, 또 거기에 받는 볼거리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함으로써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니까 이제 고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찾아오니까 또 활성화된 것 같은데, 항상 이제 우리 회장님도 계시고 단장님도 계시는데 전통시장도 항상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차별화된, 그리고 뭔가 다른 시장과 다른 지역과 이렇게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이런 맛과 멋, 그리고 볼거리를 좀 찾아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만의 어떻게 보면 특색이 있는 이런 먹거리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좀 노력한다면 거기에 못지않는 우리도 전통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단장님 말씀 주시죠. 예, 그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시장에 가야만 살 수 있는 상품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가지고 온 볼펜이 있는데요. 이게 1년 전에 제가 저희 직원한테 사준 볼펜입니다. 예. 한 2, 3천 원밖에 되지 않는 볼펜인데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주도에서만 살 수 있는 예, 볼펜이고 제주도 밖으로 나오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직원도 한 2, 3천 원밖에 되지 않는 볼펜이지만 이걸 끝까지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전통시장도 특성화 사업이나 문광용 사업을 많이 하지만 다 특색보다는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어떤 시장이 잘 돼서 성공을 하면 그 시장의 지적 재산을 좀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자기 시장이 남을 벤치마킹을 하되 너무 따라하지 않는 이런 문화도 확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화장실하고 넉넉한 주차 공간은 아무리 강조해도 예.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님도 고속도로 휴게소 많이 가보셨죠? 예. 예,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면 그 고속도로 휴게소마다의 특색 있는 화장실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그러면 화장실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정말 힐링이 되는 예. 그런 화장실까지도 있는데 전통시장 화장실을 현대화했다고 하지만 이 시장만에 볼 수 있는 화장실, 문화공간 그런 것들이 이제 갖춰진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한 가지 사례로 전국의 5대 시장이라고 하는 청주 육거리 시장입니다. 예, 화장실을 이렇게 공공에 개방을 했고요. 이 화장실로 가는 길이 이렇게 문화적인 측면까지도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거리 시장을 한번 가신 고객들은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육거리 시장이 대표적으로 문광용 사업에 성공한 사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고객 동선 곳곳에 문화 공간이나 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예. 더욱더 확대를 한다면 저희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는 그 젊은 세대들이 이제 시장 방문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긴 하고요. 이게 이제 상당히 반가운 현상입니다만 이제 이들의 그 발길이 식음료 쪽에만 좀 집중돼서 조금 우려를 하시는 그런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예, 식음료 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자본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식음료 쪽으로 보통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예. 세계적으로 먹거리를 중심으로 전통시장이 처음 태동을 예, 했기 때문에 먹거리 중심으로 진행하는 거는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어디처럼 보이시는가요? 잘 모르시죠? 예. 이게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그 속초에 중앙시장이라고 있는데요. 예. 거기 만석 닭강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네, 예. 네. 엄청나게 철저한 이 위생 관리를 해서 예. 결과적으로 이런 닭강정을 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통시장이 오히려 더 신뢰가 쌓이고 더 청결한 그런 상품을 이 음식을 팔고 있는 상황이고 관광지나 마찬가지고요. 이 만석 닭강정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 닭강정을 사기 위해서 아침부터 수백 명이 줄을 섭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상권이 이 닭강정이라는 핵점포에 의해서 매출이 인근 점포까지도 선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이냐 식음료냐 이게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식음료라고 해도 이런 핵점포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그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만 그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시장마다 이제 서로 벤치마킹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형태로 조금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지역만의 특성 또 향토성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전북의 시장은 뭐가 좀 다르더라. 군산의 시장은 전주의 시장은 또 이렇게 다르더라. 이런 그 말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장님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우리 정부권에서도 이렇게 특화 상품이 될 수 있는 예. 이런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만들기만 하지 예.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판로를 개척할까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그 오메기 떡을 다 하나씩 들고 오십니다. 예. 근데 사실 그 오메기 떡 딱 저기 하면 먹어보면 뭐 일반 떡이나 별다름 없습니다. 예. 근데 그게 뭐냐? 제주도의 그 특화 상품으로 명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하나 사갖고 와야 제주도 갔다 왔다는 이런 예. 기분으로 하셨기에 그래서 저희도 그 상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다가 이게 좋아서 먹는 것만 이렇게 느끼지 말고 우리도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얼마든지 좋은 상품이 나오니까 예. 이런 걸 만들어서 특화를 시켜서 이것을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상인회장한테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시장진흥공단, 예. 그다음 중기청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제품을 저기에서 자신만만하게 내놓고 판매를 할 수 있게 온라인망을 좀 터주십시오.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해야 하는데 예. 우리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고령화가 되시다 보니까 예. 그저 앉아서 오시는 손님만 받으려다 보니까 하루에 물량을 만들어내는 건 이만큼이고 판매는 10분의 1이고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물건은 버려야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상품을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 네, 센터장님. 보면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서울이든 어디든 잘 된다고 하면 많이들 이제 가시는데 거기서 성공한 거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기 때문에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걸 보고 와서 우리 지역에 적용을 시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뭐 결론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이 우리 지역만의 어떻게 보면 맛과 특산물 이런 것들을 각 시장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만의 볼거리 체험 활동도 같이 이제 연계해서 좀 뭐 한옥마을이든지 이런 것들 연계해서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지역만의 아까 우리 단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 지역만의 어떻게 보면 편의, 휴식 공간 그리고 디지털 이런 것들이 좀 연계돼서 우리 지역만의 우리 시장만의 어떻게 보면 볼거리, 먹거리 그다음에 편의시설, 상품 이런 것들을 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항상 고민하고 시장도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탄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주가 전국 5대 관광 거점 도시인데요. 전주를 왜 올까라고 제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전주에는 뭐 다른 도시에 있을 수 없는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 콘텐츠겠죠. 그리고 두 번째 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을 비롯한 음식,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즐기고 먹을 게 있는 곳이 바로 전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새롭게 생각한 부분인데요. KTX가 생기면서 서울 경기권에서 전주로 접근하는 게 1시간대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도시가 전주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접근성이라든지 편의성을 또 개선한다면 전통시장이 좀 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고 지역민들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나누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장의 주체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상인분들이고 또 이 상인분들의 경쟁력이 이제 시장의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런 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또 이 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지원들이 좀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그 방안들이 좋을지 마무리 발언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단장님.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공단에서 아무리 많은 사업이 있다고 해도 지자체의 매칭 예산, 대응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 자금을 확보를 해주셔야 시장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인회의 노력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상인들에게 홍보를 해주시고 상인들을 설득을 해주신다면 상인들이 으쌰으쌰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박성진 센터장님. 저희가 이제 이번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든 소상공인이든 우리 디지털 쪽 역량 강화를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도 이렇게 좀 온라인 입점이나 판매가 손쉽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아무리 지원을 해도 또 부족한 게 정책 자금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도 많이 정책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정책 자금 계속적으로 확보해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나 전통시장 분들이 조금이라도 저리로 우리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복태만 회장님. 예, 지금 저희 전통시장들은 이제 현대화 시설, 위생 시설 다 어느 정도 다 갖췄습니다. 예. 이제는 손님들을 맞이해야 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앞으로 우리 상인분들의 의식 개혁을 좀 완전히 좀 바꿔야지 첫째 이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렇게 해안구에서 하는 뭐 수산대전, 환급 행사 이런 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환급 행사도 과연 일본이 하고 있나, 이웃 나라니까 해서 했더니 거기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저희 나라에서는 이게 참 우리 상인들한테는 큰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상인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정부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판로 개척을 이걸로 인해서 많이 홍보가 돼서 정말로 살기 좋은 전통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추억과 애환이 서려 있고 지역 공동체의 거점 역할을 해온 전통시장. 전통시장의 이런 의미와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정책으로 시장이 활성화돼 상인과 소비자 모두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